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외부 효과라는 게 14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40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외부 효과가 너무 잘 떠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 말고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제가 갈 건데요. 외부 효과를 보셔야 돼요. 자, 외부 효과가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했습니다. 원인이죠. 그래서 이건 왜냐면은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그렇고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시장에서 이제 공간이 시장이 있다면 그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는 딱 잡아떼야 돼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고요. 의도하지도 않았고, 자,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고, 이익에 대한 대가도 주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떼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생산과 소비 과정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뭐, 가대 소비, 가소 소비라는 표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의복과와 부의복과가 있거든요. 정은 긍정적이니까 우리가 외부 경제라는 말을 쓰고요. 자, 얘는 외부 불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비경제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 때는 이제 그 이론을 배웠던 거고요.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준다면, 자, 우리가 만약에 필지가 3필지하고 4필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갑이라는 노인께서 75세 노인께서 쓰레기 봉투로 쓰러집니다. 그럼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무임승차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면과 소비면이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산 차원에서는 개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적게 생산하는 거죠. 과소 생산됩니다.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세를 경감시켜주죠. 자, 소비 차원에서는 반대예요. 편익은 사적 편익이 더 작고 사회적 편익이 더 커졌죠. 추가 편익이 더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소소비인데 소비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과소생산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부의복과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갑돌이가 양식업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옆에서 이제 우리가 공장을 하게 되면, 시멘트 공장이 됐던, 자, 공장을 하게 되면, 공장을 합니다. 폐수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양식업이 떼주업이 되겠죠. 을돌이가 양식업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치유하는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그래서 생산면에서는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자기 비용을 적게 하니까 과대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소비 차원에서는, 자, 사적 편익이 커진 거죠. 사적 편익. 그래서 사회적 편익보다, 그래서 과대 소비가 되는 거죠. 소비 차원에서는 과대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요. 생산 차원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공공재라는 공원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긍정적이죠. 그럼 시장에 맡기면은 제대로 생산 안 합니다. 정은 과소죠. 근데 부는 과대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볼게요. 자, 부대찌개라고 합니다. 부대찌개. 그럼 부는 과대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아마 조금 암기 기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이 나왔는데, 자, 정의회복과는, 자, 우리 집 앞에 공원 설치해 주세요. 핀피입니다. 핀피. 자, 핀피는 뭐냐면, 프론트, 어떻습니까? 우리가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설치해달라는 거죠. 그죠? 긍정적이죠. 근데 부의복과는 님비예요. 님비. not in my backyard.
자, 우리가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화장터 같은 거는 현수막을 걸잖아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절대 안 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프론트야드와 백야드, 앞마당과 뒷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리즈하고 낫이 중요하죠. 핀피는 긍정적, 님비는 부정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나타나는 이제 곡선상의 이제 움직임에 대한 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기 또 연결이 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가볼게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셔서 자, 1번 문제 우리가 가도록 하죠.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정답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자, 왜 5번이 정답이냐면, 자, 갑니다. 당연히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해법과 발생하면 우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로 때 제가 공급이 좋으면 우측이라 그랬어요. 공원 주택 주변에 주요 곡선이 좌측으로 운동한다? 우측이죠. 우측. 그래서 자, 이거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그죠? 발생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발생시키게 되면은 정해법과는 자, 지금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시키겠죠. 좌측이 아닙니다. 우측 이동시킨다. 그래서 우측. 그러면서 가격은 또 상승하게 되겠고 양도 증가한다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노린 거죠. 자, 4번 부회복가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시키면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또 가하게 되면 생산비가 또 증가하니까 우리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부담금을 부과시켰다는 건 뭐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발생돼서 아까는 그렇게 발생됐다는 거고요. 자, 이건 부담금을 부과시켰다는 건 정부가 규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가 부회복가는 이런 그래프가 이루어져요. 자, 가격과 양입니다. 자,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너무 과대 생산이 됐으니까 정부가 얘한테 때려줘서 환경오염 부담을 부과시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얘가 공해를 내려보낼까봐 공해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치유하는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게 된 거죠. 개인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진 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때려줘야죠.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은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시켜요. 그럼 우리가 좌측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정확하게 좌상향 이동합니다. 그러면 시멘트 공급을 줄이고 또 시멘트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시멘트 가격이 올라버려요. 그럼 자연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임대료가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 자축도 낼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1번.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 거래 당사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경제적 후생을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손실에 대한 보상.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위에 이제 부회복가가 발생하게 되고요. 부회복가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정답은 이제 가볍게 5번이다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잘 뜨는지를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볼 겁니다. 그래서 거의 외부 효과가 시험제가 나와요. 그래서 외부 효과. 그래서 이제 문제 외부 효과 또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외부 효과가 자, 우리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이제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외부 효과를 같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번 문제로 가셔서 10번 문제는 좀 사회적 현상을 돌려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뜨지는 않았습니다. 답이 또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가 10번 문제의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0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틀렸는데요. 자, 보세요. 자, 정의잖아요. 정의복가가 발생이 되면 님비 현상이 발생이 된다. 자,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부정적이잖아요. 정의복가가 아니라 부의복가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야죠. 정의 아니라 부. 그래서 이걸로 고치셔야 됩니다. 부.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 자, 그럼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문장이 비슷합니다. 자,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활동에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고 의도하지 않았고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또 지불하지는 않았죠.
자, 3번. 인근 지역의 쇼핑 몰입 개발됨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정해보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4번은 부의효과를 발생시키면 어때요? 발생 외부 효과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의효과 발생이 되게 되면 개인적인 비용보다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용도가 현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의 토지 형상의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우리가 지역지구제 같은 게 있었잖아요. 아까 봤지만. 그래서 다 주거지역인데 하나만 공장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의효과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이 지역지구제 같은 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그냥 우리가 정이 아니라 부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부효과라는 문제가 굉장히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또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이제 외부효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뜨는 게 어디가 잘 뜨냐면,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교재로 가시면 페이지 139페이지로 좀 제가 유도를 할게요. 자, 139페이지 가시면은, 자, 우리가 이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그래서 여기가 잘 떠요. 여기는 거의 뭐 100%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100%. 그래서 시장 개입 방법이 물론 뭐 토지 이용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는데 보통은 다 우리가 직접 개입에서 간접 개입과 반대로 나오는 직접과 간접을 바꿔서 내는 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가보겠는데요. 자, 일단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요 유형을 이제 기출문제 패턴을 이제 보여드린다면, 이게 대표적입니다. 2번 문제가. 2번 문제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 자, 그래서 정부에 대한 이 시장 개입 수단, 그죠? 방법, 이걸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요약 보시면 139페이지 있죠. 요약집. 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시장 개입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 수단, 정부의 시장을 개입하는 수단,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도 있긴 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우리가 보통 이직간, 이용 규제, 직접 간접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토지 이용 규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간 김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가죠. 주거가 있다. 공장이 있다. 어울리지 않잖아요. 주거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자,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소유권을 뺏은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지구제라든지 건축규제, 토지구획 규제, 우리가 뭐 각종 인허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이용 규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거의 다 시험에 나오는 직접 개입과 간접이에요. 자, 직접적 개입과 간접 개입. 자, 직접적 개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부가 사회를 우리가 이 시장 기구를 불신합니다. 그래서 너네들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뛰어든다. 그래서 공적 주체로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뛰어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공용개발이 나오잖아요. 키워드가. 공용개발은 신도시 개발이니까 토지 수용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토지 수용. 그 다음에 공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게 나오면 다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자,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나와요. 비축제도. 그래서 우리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토지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토지를 비축하는 거죠. 그래서 LH공사에서 우리나라는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 미개발지를 정부가 쌀 때 매입을 해서 수요자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개발업자한테 나중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수요자 역할에서 공급자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것도 직접 개입이다. 근데 이제 이따가 문제를 보겠지만은 공공토지 비축이, 자,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토지은행이라고 나왔어요. 자, 공공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셔서 거의 여기 위주로 나와요. 공영, 토지은행, 토지수용.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직접 개입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직접적 개입을 고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된 게 참고적으로 보세요. 분양가 임대료 규제가 가격 통제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지만 가격을 통제하는 것도 시장기구를 인수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개입이다. 그 다음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나중에 이제 환지 방식이라고 배우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고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이것도 직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유권 통제 이런 것도 직접 개입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사이드로 알아두시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떴어요. 근데 이거를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걸 이제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주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모의고사 뜨는 게 행복주택도 우리가 이 땅을 놀리는 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나 젊은 층한테 이제 임대주택을 하는 게 이제 행복주택이다. 이런 걸로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보금자리 주택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행복주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직접 개입이요. 그래서 직접 개입은 이따가 제가 용어 정리가 공용이라든지, 자, 공공이라든지 토지 수용. 근데 보금자리 주택은 우리가 예전에 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보금자리 주택보다 행보주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공공 나왔으니까 직접 개입 찍어라. 자, 간접적 개입은 자, 직접이 적극적이라면 자, 얘는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이 이제 지읒 들어가니까 얘도 직접에 지읒 들어가죠. 이렇게 좀 잡으시면 좀 우리가 암기 기법이 되고요. 자, 간접이라는 자체는 아까는 시장을 불신했지만 시장을 이제 어떻습니까? 신뢰를 합니다. 시장기구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럼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지급.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 정책을 씁니다. 세금을 감면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를 해주려면 세금을 또 걷어야 되니까 각종 조세 정책을 피겠죠.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걷겠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잘 뜹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담금을 이제 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들어가는데 부담금이 개발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얼굴에 보조개가 들어가죠. 보조개라고 이제 암기를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이라는 게 나왔어요.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다 보니까 금융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간접적이다. 아직은 안 떴지만 뭐 행정상 지원도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과 맞물려서 제가 나중에 제 요약집에 나왔던 게 문제가 뺏겼는데 대부 비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대부 비율.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LTV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론 투 밸류.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로 봐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담보가 100억짜리다. 그럼 이거를 50%면 50억인데 90%, 80%로 하면 80억을 빌려주잖아요. 이런 대부 비율을 조정시키는 것도 간접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이 보시면은 보조금, 우리가 보조개잖아요.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 그다음에 금융적 기입, 대부 비율 조정. 자, 대부 비율이 있지만 우리가 또 DTI라는 게 있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토지 행정상 지원도 또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정보공개 행정정선화 작업.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기출문제는 거의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여기 딱 보더라도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보더라도 자, 2번 문제 정답은 어때요? 4개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인데 자,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공공이라는 단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 공용 들어가고 공공임대주택 들어갔죠. 4개가 정답이죠. 그럼 우리가 보조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보조금은 없고 좋은 조세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걔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이제 문제를 또 보겠지만은 부담금이 개발이 빠져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 비율 이렇게 해서 간접이다.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를 이제 잡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가장 큰 틀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그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을
직접과 간접을 바꿔냈던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문제를 또 봐서, 그러면 또 어떤 게 나왔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4번 문제는 이제 정책의, 토지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 이건 이따가 이제 같이 정책 파트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건 이제 아까 정책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건 이제 나중에 해드리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정책 관련되니까 6번입니다. 지금 했던 게. 자, 6번은 이제 물어봤던 자체가 이제, 간접을 이제 직접으로 이제 고쳐야 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죠? 5번이 정답이다. 6번의 정답은 5번으로 이제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갑니다. 자, 공공주택이에요. 자,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행복주택이라는 게 또 들어가거든요. 제가 행복주택을 제가 해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보다 이제 행복주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건설공급은 직접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공급은 우리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자,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보금자리주택보다는 행복주택 같은 거를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다른 것들은 이걸 노렸기 때문에 뭐 장난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한번 또 봐야 되죠. 자, 1번.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또 두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게 토지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이다. 맞고요. 국가는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제도에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환수해야겠죠. 간접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부동산의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보고요. 자, 그럼 얼마나 또 잘 뜨면, 자, 우리가 또 이게 23회 때 나왔으면 26회 때 또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26회 때 뜨고 27회 또 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 이제 1번이 정답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간접 개입이지 직접 개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정확하게 1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보조개잖아요. 보조개. 조세가 빠졌죠. 개발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이 아니라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이제 볼게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효율적 자원 배분에 대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그래서 이 도시의 무질서, 팽창, 이게 난개발이에요. 난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자, 공공토지 비축제도가 토지은행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그다음에 토지 시장이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은 이제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이제 여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의복가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연결시켜 볼게요. 자, 부의복가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는 때 환경오염 부담을 부과시킵니다. 그럼 얘는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자, 시멘트 공급이 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요.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패단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할 수도 있다. 그죠?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7번의 정답은 1번인데 다른 것들은 여기서 네가 풀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함정에 걸리지 말라는 얘기죠.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공부를 해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우리가 또 문제를 한번 제가 냈는지. 중복에 대해서 빼놓을 수도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가시게 되면은, 어때요? 쭉 가시게 되면은,
냈네요. 작년 문제니까 14번 문제입니다. 작년 또 나왔어요. 14번. 자, 이거 26회잖아요. 14번 갑니다. 자, 우리가 14번을 가지게 되면 또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딱 답이 보이잖아요. 1번 문제죠. 1번. 개발부담금. 자, 보조개. 자, 간접 개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4번의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돼 있죠. 자, 그렇다면은 자,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죠. 그럼 26개 냈다 또 냈다는 얘기죠. 그럼 거의 뭐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공공임대주택은 자, 우리가 그 앞쪽에서 그런 거 있어서 정치적 기능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소득을 위한 건데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치적 기능입니다. 그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정치적인 기능이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이제 한다는 것은 싸게 저소득층들한테 공급을 한다는 것은 소득을 재분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것은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거든요.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규제를 할 경우 자, 신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또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물론 뭐 4번하고 5번은 뭐 맞게끔 해놨겠죠. 우리가 정답은 지금 1번이 정답이고 4번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 자, 아까 어땠어요?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는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네요. 자, 지금 트렌드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를 풀 때 답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경제적 기능이다 그러면 틀리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득재 분배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떻습니까? 지금 4번을 보시면은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인 배분에 실패한다는 거,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됐다는 시장의 실패거든요. 그럼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경제적 기능이에요. 요거를 바꿔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하며 이건 경제적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근거다. 틀리죠. 꼭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장의 실패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트렌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한다는 저소득이라는 말을 안 지어줬어요. 옛날에 이제 저소득의 짓을 지어줬거든요. 이건 정치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번하고 그 어떻습니까? 4번을 좀 바꿔서 내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사이버대에 교수로 있으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도 강의를 하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제가 재밌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시험 문제 1차 과목에 부동산 관계법규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관계법규는 거기 공시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법도 들어가고 세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세법은 좀 따로 이제 부동산 원론에서 나오죠. 근데 야, 기가 막히게 돌려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그래서 이 기출 문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쉽게 하면서 편법을 또 이용해서 야매라는 걸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또 딱딱하니까 좀 부드럽게 간다면 제가 집에 연구실이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야매 연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이 이렇게 쌓입니다. 간평책도.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적중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쉽게 했던 거는 제가 저소득 나오면 정치적이다. 그죠? 근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와 소득재 분배라는 자체가 이 개입한다는 게 이거는 정치적 기능이라는 자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경제적 기능이라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재 분배와 그 다음에 효율적인 배분이 틀려요. 그래서 이걸 바꿔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라는 것은 좀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요번에 3월 달에 이 감정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막 그 기분이 막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막 보이거든요. 아, 이거 내겠다. 그죠? 아, 이거 내겠다. 그죠? 특히 가격공시제도도 이제 작년에 3월 달에 나왔던 게 공시제도에 대해서 가격공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세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격공시법에 대한 그 법조항에 어떻습니까?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 조항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강사가 타 문제에서 뽑았던 걸 갖다가 응용해서 낸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토지 수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공용개발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그럼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토지 매입과 보상의 과정에서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토지 수용 제도는 토지를 뺏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대해서 계획적 토지이용으로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보상을 해줄 때 어떻습니까? 실거래를 공시지가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발생할 수 있다. 이 보상 과정에서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7번은 뭐 당연히 여기 제가 예상했던 1번 문제가 키포인트를 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실 게, 자, 일단은 이제 주택정책으로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그 주택정책 자체가 우리가 시험지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는데, 특히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14번 문제가 5번에 토지 수용 같은 시장 개입 수단의 토지 매입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4번 문제나 볼까요? 기출 문제를 맞은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5번 부동산 개발의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점은 하나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개발 부담금에 대한 것이 간접이라는 거를 직접이 아니라는 걸 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갖다 쓴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다 기출 문제를 갖다가 다시 베낀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기출 문제를 엄밀히 우리가 보실 때 답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하나씩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그 4번 문제는 이건 주택정책에 대해서 임대료 규제 정책과 관련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이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임대료 규제로 이제 어차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 규제, 특히 그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금 교재로는 그 130, 자, 우리가 이제 정부 시장 개입 봤고요. 토지 정책에서는 뭐 지역지구제에 대한 공법 문제 자체를 내는 거 외에는 우리가 잘 출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공법 문제가 하나 나왔던 걸 한번 볼게요. 작년에 이제 조금 이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공법 문제가 또 하나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지금 요 주택 정책을 들어간다는 자체는 토지를 끝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페이지 14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공법 문제를 내요. 용도지역지구제.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 더드림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2차 과목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금은 여러분이 더 다른 학원을 1년 동안 다니시는 분보다 유학 강의와 문제집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2차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문제가 2차 과목에서 어렵지 않은 게 나오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일단은 8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8번 문제로 가면 자, 우리가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 용도지역지구제가 토지이용 규제잖아요. 틀린 건 이제 찾아내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에 하나다. 맞죠? 우리가 토지이용 계획의 내용을 또 구현하는, 또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또 어울리게 했잖아요. 자, 토지이용 규제로서 아까 부의복가를 제거시키고 감소시켰다고 나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서 미관을 좀 개선하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자, 이게 이제 공법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에 따라서 지가 상승도 하락을 또 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지역지구제 실시해서 그 지역에 공원을 들여지게 되면 그 지역만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돼요. 근데 이제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14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용도 지역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계법에 의해서 자, 지역은 도시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나누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5번을 보시면요. 지금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있다? 도시지역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게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지 여기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완,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한 필요한 지역은 맞는데 도시지역 중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또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말이 틀린 거예요. 그 도시지역 규정에서 설정된 건 아니죠. 이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등으로 용도지역은 중복돼서 또 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도시지역 중에 있다는 자체가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법 문제를 낸다는 걸 살짝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2차 과목을 같이 해라.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이제 만점평가사의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또 연결시켜서 우리가 공법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소스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출제원 자체가 그 문제를 뺏긴다는 자체를 제가 딱 100%입니다 말을 못하는 게 공법 문제에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개론도 가리키고 공법도 다 가리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찍어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또 나왔던 공법 문제가 넘겨보시면 작년에 또 어떤 게 나왔었냐면요. 넘기시면은 작년에 5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5페이지. 자, 55페이지로 가시면은 용도지역지구제가 또 우리가 15번에 또 기다리고 있죠. 15번에. 자, 그래서 15번을 또 노렸습니다. 또 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무조건 이건 깔고 와요. 우리가 배웠던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회복가를 제거하거나 감소한다는 거 깔고 갑니다. 자, 그 유명한 국계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145페이지. 솔직히 이건 불법 시간에 배우세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터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해볼게요. 145페이지 가시면 암기기법이 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전용이라는 것은 자, 갑니다. 양호한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일반은 편리한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잡으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전양, 일편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양이 있는데 이 전양은 일편단심 민들레다. 전양, 일편, 전양, 일편. 그럼 여기서는 오늘 일반이 나왔잖아. 일편이 나와야 되지. 그죠? 양호한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2종은 맞지만 자, 이건 2종에 대한 전용, 자,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전용 주거지역으로 갔어야죠. 전용 주거지역. 그래서 얘는 제2종의 전용 주거지역으로 갔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1편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2종의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양, 1편, 전양이라는 그 아가씨가 있는데 그 한 사람에서 1편 단심 문들러다. 전양 1편. 이렇게 외우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냈다는 것은 공법에 대한 문제를 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공법을 같이 가셔야 된다는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만 볼 게 아니라 2차까지 같이 또 주문을 하셔서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사적시장의 외부효과. 아까 외부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이 한수한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지구제가 아까 외부 효과의 부해부 효과를 제거시키는 거에 들어간다고 제가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봤던 거고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용도 지역 길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지역과 지역 길이는 만약에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중복지적은 안 됩니다. 근데 지구와 지역 길이는 돼요. 또는 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또 중복될 수 있다. 공부 시간에 배우시고요. 국토의 개임이 위반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해서 아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얘가 도시지역 중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냈던 걸 또 다시 또 풀어서 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차 과목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주택에 대한 정책에 대한 거는 내용이 많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오셔서 다시 한번 페이지를 넘기셔서 48페이지로 넘겨볼게요. 48페이지. 자, 부동산 정책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외부 효과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 그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와 지역지구제는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차피 4번서부터는 주택정책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풀었던 것 위주로 간다면 자, 외부 효과를 좀 봐달라. 그래서 48번에 1번에 외부 효과에 틀린 것은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해보가가 발생이 되면 기분이 좋으니까 공원 주변에 이 수요자들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요. 자, 페이지 52페이지의 10번 문제. 외부 효과 틀린 거. 님비라는 건 나딘마이 백 야드이기 때문에 정해보가가 아니라 부해보가 발생한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외부 효과는 문제가 이제 배정되구나.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의 2번 문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 수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 토지 수용,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공공이 나오면 무조건 직접이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급은 직접이고 특히 바뀌었기 때문에 행복주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보조개, 보조금, 조세,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조세라는 건 치즈세, 등록세 이런 걸 얘기하고 금융상 지원. 금융상 지원도 나왔었어요. 금융상 지원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 나왔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주택보급률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양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질적 문제까지 간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넘게 되면은 무조건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질적 문제도 가야 되고 토지에 대해서 아니면 주택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효율성 문제도 또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4번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4, 5번만 하면 이제 주택 정책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특히 8번 같은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지구제,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의 중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과 12번은 조세정책이에요. 주택정책 다음에 조세정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3번까지 조세정책은 한 3문제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최근에 경향에 맞춰서 냈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55페이지 가시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도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제 다음에 제가 분양가 상한제에 주택정책에 연결시키고 17번 같은 경우는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은 가격공시제도, 토지선매,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주택정책, 그 다음에 중공임대까지 다 나왔거든요. 이건 종합적인 겁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자,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아볼게요. 자, 갑니다. 자, 중요한 건 외부 효과라는 키워드,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시장 개입에 대한 수단, 직접과 간접 개입, 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잡아가세요. 그래서 외부 효과,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 개입의 수단,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외부 효과가 또 나오고 지역지구제는 공법을 좀 공부하겠구나, 공법의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조금 더 염리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뭐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또 특강식으로 우리 간평에 나왔던 예상 문제를 또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택정책에서 뵙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